안녕하세요. 한방이답이다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침 치료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침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십니다. 본인들이 이제 침 치료를 받고 효과를 경험을 하게 되면 침 치료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체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기전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침 치료가 어떠한 기전을 통해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전통적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침 치료는 이제 전통적인 고서에서는 조기, 치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체의 에너지죠. 이제 뭐 한방에서는 위기, 영기, 뭐 종기, 그리고 원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고 있긴 하지만 전신에 있는 어떤 기관들의 기능을 의미를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전신을 조절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치신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여기서 신을 정신으로 보기도 하고 신경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간 신경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때문에 침 치료는 전신에 있는 기능을 조절하고 신경을 조절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침 치료가 가지고 있는 이제 현대 한의학적인 첫 번째 효과는 바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입니다. 근육은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근섬유들은 이제 또 근원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쪽에는 이제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실 같은 그런 이제 필라멘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 같은 필라멘트들이 이렇게 교차로 얽혀 있어서 이렇게 가까워지면 수축을 하는 것이고 멀어지면 근육이 이렇게 이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까워진 상태가 너무 타이트해지면 근육이 굳어지고 딱딱한 그 근육의 경결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육이 굳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침이 직접 자극을 하게 되면 딱딱해진 액틴과 미오신 필라멘트를 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통증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그냥 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SP라든지 CGRP라고 하는 주변의 혈관이랑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을 분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근육과 조직을 푸는 것뿐만 아니고 재생시키는 효과까지도 침 치료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침 치료는 대표적인 거 바로 진통 효과죠. 진통 효과. 근육에서만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뭐 디스크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에서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암성 통증과 같은 내장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몸에는 이제 감각 수용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피부에도 존재하고 안쪽에 있는 뭐 힘줄에도 존재하고 관절에도 존재하고 내부 장기에 있는 그 장기에도 감각 수용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해한 신호를 받아들이면 전선이죠. 그러니까 신경을 따라서 뇌에다가 이제 이가 통증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선들의 종류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뭐 어떤 것은 A-알파라고 부르고 어떤 것은 베타라고 부르고 어떤 것은 뭐 감마라고 부르고 어떤 것은 뭐 C 파이버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전선들의 종류에 따라서 전해지는 그 주파수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 그 줄기가 존재하고 있는 깊이들도 다르고 신경의 느낌도 다르고 전달하는 속도도 다 다릅니다. 이러한 줄기의 그 깊이라든지 속도에 따라서 침 치료는 정확하게만 그 술기가 가해지면 신경의 자극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유해한 자극, 예를 들면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의 유해한 자극을 뇌로 신경을 계속 전달하니까 통증이 느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침 치료를 자극을 하면 그 통증이 느끼고 있는 신경 섬유를 억제시켜주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들을 전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차단되기 때문에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상행성으로, 그러니까 뇌로 가는 방향성으로 우리 진통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또한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경의 흐름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뇌에서 척추를 거쳐서 이제 팔다리 쪽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신경이 포착이라고 하죠. 어디가 눌려 있거나 주변에 염증 반응이 있으면 그 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운동의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감각이 저하되거나 뭐 저릴 수도 있습니다. 신경 포착 부위를 잘 찾아서 침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눌려 있는 신경이 터지기 때문에 그 신경이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들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좀 흥미로운 사진인데요. 뇌의 기능 자체를 자극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침 치료를 손발에다가 놓았더니 뇌의 기능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 논문에서 저희가 발췌한 그 그림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중풍이나 그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은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머리 앞쪽이라든지 측두엽, 머리 옆쪽이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한테 손발의 특정 영역에 이제 침을 놓고 이 그림은 이제 fMRI라고 하는 건데 뇌의 활성도를 다시 관찰을 했더니 전두엽이나 측두엽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킨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뇌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활성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활성도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침 치료는 뇌 기능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기전들을 가지고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험하셨듯이 손발에다가 나는 배가 아파서 왔는데 손발에다 침을 놓아서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바로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인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불수의적인 신경을 의미합니다. 또 예를 들면 소화의 기능, 심장의 박동, 그리고 소변이 차고 배출되는 정도, 눈의 건조감이나 입술의 건조감을 나타내는 정도, 이런 건 내가 알아서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신경들이 따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침 치료에 관한 연구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눈이나 입의 건조감을 증진시켜준다. 그러니까 건조감이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 심장 박동을 좋아지게 하고 혈압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당뇨를 유발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그리고 비만을 예방해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소변을 너무 자주 보시는 분들한테는 과민성 방광 증상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소화의 운동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침을 손발에 있는 특정 영역에 놓게 되면 자율신경들을 안정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통증이라든지 팔다리 쪽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고 내부 장기에서 나타나는 자율신경 계통의 문제들도 개선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죠. 네이처라고 하는 학술지에 10월호에 실린 따끈따끈한 논문인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혈자리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해봤는데, 다리의 앞쪽에 있는 어떤 특정 영역을 봤더니 신경의 뉴런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혈자리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 부분에 침 치료를 시행을 해봤더니 부신 그리고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축을 개선시킴으로써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최근에 있는 그 바이러스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염증 반응이 너무 과활성화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면 약 15%에서 30% 정도는 이제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인데요. 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침 치료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개선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아주 지금 고무적인 상태입니다. 이 뉴런을 자극을 했을 때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 뉴런을 제거시키고 똑같은 침 자극을 했더니 치매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염증이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혈자리입니다. 그 뉴런이 모여있던 자리가 우리 한방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리에 있는 족삼리라고 하는 혈자리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지금 요 혈자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찾아낸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굉장히 지금 고무되어 있는 상태고, 한의계에서도 이게 혈자리가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밝혔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연구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치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침치료의 메커니즘은 선조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조기 치신, 그러니까 전신을 조절하지만 바로 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를 바로 조절하기도 하고 신경을 상행성으로 혹은 하행성으로 조절하기도 하고 자율신경을 조절함으로써 인체를 다스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침치료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치료거든요. 여러분들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침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의 답이다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